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신지요? 요즘 안녕하지 못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너무 변동성이 커져서 예. 일단 좀 시장이 너무 출렁였죠. 예. 뭐 예전에 한참 코인 유행할 때 알트코인들 움직이는 거와 맞아요. 비슷한 현상이 나왔는데 예. 뭐 10% 급등했다, 10% 급락했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반복을 하니까 하루에도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장중 변동성도 워낙 크고 아침에는 플러스 났다가 장후 후반에는 뭐 마이너스로 끝나고 예. 또 마이너스로 시작했던 종목이 장후반에 갑자기 플러스로 끝나고 뭐 이런 맞아요. 변동성이 너무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예.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그리고 주도주들이 지금 자동차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도 한 번씩 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예. 이제 거기에서 차익 실현한 매물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그런 왔다 갔다 함이 되게 네. 심하고요. 주도주들이 좀 부재하니까 주도주들이 상승이 좀 꺾이고 예. 조정을 받다 보니까 개별 섹터들 특히 이제 좀 오늘은 그나마 좀 괜찮은 섹터들에서 움직이는데 네. 뭐 초전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라든지 네.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게 벌어지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아마 오늘 정도까지 하면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되지 않겠나 이제 학습을 좀 하셨기 때문에 예. 네, 다음 주부터는 좀 장이 좀 정상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늘만 잘 좀 네. 버티면 되겠네요. 일단 시장 변수 중에 하나가 네. 국채 시장, 그것도 미국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밤 미증시가 약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국채 움직임 때문이라고는 꼽힙니다. 국채 급등한 거에 대비했을 때 증시가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지만 힘이 부족한 거죠. 일단 간밤 마감된 미증시 단기물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2년물 소폭의 약세였는데 장기물이 문제였죠. 10년물이 4%대까지 치솟았고 30년물은 4.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거의 작년 고점 근처까지 올라서는 모습이거든요. 장기물이 이렇게 치솟는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근데 이게 단순히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전에 이제 S&P에서 강등했을 때 2011년도 때는 예. 이 변동성은 더 컸습니다. 요거 준비가 돼 있거든요. 요거 그때는 뭐 어마어마했죠. 올라가는 게. 때가 그 신용등급 강등 때가 딱 이때인데 10년물 국채 기준입니다. 이게 100bp가 거의 100bp가 왔다 갔다 했었어요. 예, 이때 이 정도면 시장에 쇼크를 줄 만한 수준이었고 예, 그래서 이 바닥 회복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주식 시장으로 보면은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내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예, 계속해 주시고요. 예, 근데 이제 뭐 피치사의 입지도 사실은 뭐 S&P나 무디스에 비하면 좀 약하고요. 뭐 예. 시장 점유율도 뭐 30% 미만이기 때문에 15%. 예, 뭐 20% 미만 그죠? 그러니까 3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1, 2대가 워낙 크고 예, 3대가 조금 이제 처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가버넌스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뭐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정치권들이 잘못해서 미국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경고 정도를 날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그 발표 이후에 채권만 봤습니다. 채권. 예, 예. 채권 변동성이 얼마나 커지나. 근데 이제 생각보다 올라가긴 했는데 예전처럼은 예, 아니었죠. 이게 만약에 진짜 큰 사건이었으면 뭐 시장에서 전고점을 뚫고 갔겠죠. 네. 일단은. 근데 지금은 그 부근에 있다라는 거는 이제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또 예. 지금 최근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한 1조 달러 이상의 국채를 더 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러면 물량이 더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부분들. 그러면 가격이 싸질 수밖에 물량이 더 많이 나오면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럼 가격이 싸진다는 건 금리가 올라간다는 맞아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은 단순히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피치의 발언 때문이라기보다는 예. 또 수급적인 부분도 있다. 대규모 물량이 나올 거에 대한 대비. 그래서 미리 이제 파는 거죠. 채권 하시는 분들은. 근데 또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사겠다 채권을. 근데 워런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버핏이 사겠다는 채권이 3개월, 6개월물 뭐 단기 그렇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단기든 뭐 장기든 일단은 사겠다고 하는 거는 금리가
뭐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내려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 피치사의 그 발언이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미 정부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더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또 긍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소화하는 중에 피치가 얘기했던 당시에 주가 차트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 이익 실현을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핑계결에 많이 팔았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동안 이제 주도했던 지금 그 7개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간밤에 또 이제 아마존의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을 한 걸 보면 예. 여전히 미국 시장은 아직도 AI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AI. 예. 예. 예, AWS 관련돼서 지금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맞아요. 올라갔는데 예. 지금 아마존 뭐 작은 회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도비라는 회사부터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다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AI를 예. 자기 프로그램과 자기 원래 있었던 것들에 대해 접목을 시키고 있고 국내도 하이퍼 글로벌 X로 해서 지금 네이버도 기대를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단순히 지금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뭐 이런 관련 종목들 보시는데 예. 더 큰 의미는 사실은 AI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막 했습니다. 학습용 AI 관련 칩만 해도 부족한데 지금 이제 서버 클라우드용이라든지 아니면 엣지 컴퓨터용 관련된 AI 반도체 칩은 예.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했다. 예. 아, 근데 그 시장 알겠습니다. 자체가 예. 학습용에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그건 한 15% 정도 보고 있고요. 예. 나머지가 85%입니다. 85%가 아직 이제 걸음마 단계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그래서 엔비디아를 좋게 보시는 쪽들은 여전히 더 좋게 보고 예. 왜 AMD는 추격자니까 조금 좀 느리죠.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내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금 반도체가 좀 쉬고 있지만 예. 향후에는 내년에는 아마 엄청난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결국에는 지금 피치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조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거 다음 볼게요. 네, 과거에 이제 등락률이고 우리가 좀 크게 피해를 보긴 했는데 찻잔 속의 태풍에 좀 동의를 하셨고 뭐 학습 효과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때와 지금 다르다. 다음 보겠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사실은 일본 YCC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자리합니다. 네. 사실은 이번에 피치 사태 있기 전에 일본이 YCC 범위를 열겠다고 코멘트를 하고 우리가 애써 간과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잊고 있었던 YCC 이거 엔캐리 청산 나오는 거 아닌가 우려감.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자금이 빨아 들여가서 이쪽으로 다시 갈 텐데 그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YCC도 아까 말씀을 드려다 말았는데 일단 예. 뭐 일본 총재가 일본은행 총재가 얘기한 걸 들어보면 예. 사실상 그냥 YCC 범위를 넓힌 겁니다. 넓힌 건데 아직은 단정은 안 했죠. 근데 예. 시장에서 해석은 1%까지 가능하다. 갈 것이다. 예, 변동폭을 더 키우겠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도 지금 물가가 30년 만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맞아요. 제어하기 위해서는 마냥 국채를 발행해서 찍어낸다고 하면 물가에 더 부담을 줄 수 있죠. 예. 돈을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인플레이션이 없다라고 하면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습니다. 예.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은 돈을 2008년 이후로 계속 찍어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안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생겨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을 찍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일본도 마찬가지로 눈높이 표정을 한 건데 예. 그래서 미국의 뭐 엔캐리 자금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반영은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사실은 예. 조금 움직이고 금리가 움직이니까 일본 BOJ에서 국채 매입 하더라고요. 예. 그 금리 관리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긴. 그러니까 이게 예. 1%까지가 아니라 아마 0.5를 조금 넘어가더라도 좀 용인했다가 좀 과하게 올라갈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매입을 하고 이런 예. 것들을 계속 반복할 텐데 근데 이제 일본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바운더리를 약간 시장에 신호를 좀 주는 거죠. 구두 개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일단 지금은 우리가 0.6, 0.7 가더라도 뭐 일시적으로는 안 살 수 있어라는 예. 것들을 좀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적으로 시장 예. 좀 눈치 봐라. 이런 시장이 신호. 어떻게 보면 알아서 눈치 보게 만드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일본 사람들이 좀
원래 애매모호하게 말을 잘합니다. 예,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말을 해서 지금 다행히 그래도 예. 크게 충격은 안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정책 발표할 때 그 속뜻을 해석할 때 특히 의견이 좀 분분하게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큰 시장의 리스크는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 앞서서는 반도체 이야기 조금 했는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네. 먼저 화장품 오늘 시세가 좋고 일본 시장에서 30년 아성인 프랑스 누르고 한국 화장품이 1위를 했다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데이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화장품주의 반응이 좋기도 하고요. 실적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CNC인가요? 네. 거기서도 또 괜찮은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화장품 트렌드는 여전히 이제 크게 네. 지역적으로는 북미와 일본,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유럽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예. 그쪽에서 잘 팔리고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 지금 뭐 1등을 했다. 에스티로더가 생각보다 실적이 잘 안 나왔고요. 예. 근데 지금 대형 브랜드사들은 실적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40, 50대의 주 고객들, 그다음에 5, 60대까지 보통 이제 비싼 화장품 사시는 분들이 60세 이상이 더 많습니다. 뭐 설화수, 예. 후 이런 거 비싼 거. 예. 제가 예전에 뭐 화장품 매장에서 물어보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뭐 금붙이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화장품들, 영양 크림들 이렇게 보면 안에 금 들어가 있는 예, 거예요? 하나에 뭐 요만한 거 하나에 뭐 3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것들 누가 사냐 물어봤더니 다 60대, 70대 그렇군요.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사신다라고 예.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에서 지갑이 다치고 오히려 지금은 젊은 층에서 가볍게 쓸 수 있는 화장품들 정도로 좀 많이 귀결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디 브랜드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고 그 인디 브랜드를 잘 편집해서 샵을 만들고 제품을 구성해서 팔고 있는 실리콘투 같은 회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예. 그 회사는 마찬가지로 또 중국의 매출 비중이 제로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 보면 그 CNC 인터내셔널도 보면 예. 색조 화장품 전문적으로 하는 ODM 업체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는 뭐 아모레퍼시픽부터 시작해서 에스트로도까지 그다음에 중소기업까지 다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지금 LG생활건강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의 이유를 보면 중국 시장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예. 그래서 실적을 내용을 분석해 보면 미국 시장 쪽에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럼 이제 그게 기존의 무거운 제품이 아니라 라이트한 제품들 위주로 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중국은 오프라인 매장을 없애고 예. 다 온라인으로 전환시키면서 생각보다 중국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게 이제 뭐 중국은 더 나빠질 건 없고 네. 새로운 미국 시장을 개척하는데 늦었지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아모레퍼시픽이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대장주들이 살아나니까 또 중소형주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지금 중소형 지금 오늘 보면 이 뉴스 일본 시장에서 1위 했다. 그 아이패밀리 SG가 가장 반응을 빨리 또 했겠죠, 당연히. 일본의 노출이 큰가요? 예, 일본에 이제 제일 노출이 큰 회사가 또 그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로선 쪽에 입점하면서 많이 팔리고 예.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또 반응이 또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 그래서 지금 한동안 쉬었던 이런 화장품과 엔터가 또 같이 움직이죠. 네. 뉴진스에 맞아요. 뭐 좋은 소식이 있으면서 어떤 또 소식인가요? 뉴진스에서 뭐 1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죠. 예, 그러면 하이브가 또 오늘 또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그럼 8% 가까이 걱정이네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게 항상 이상하게 같이 움직입니다. 여기 화면 같이 잡아주시겠어요? 예. 자막에도 있습니다. K-팝 인기. 예. 화장품 이게 세트로 요즘 가더라고요. K-팝 화장법 보고 색조 화장품 따라서 한국 제품을 많이 산대요. 예. 예, 그 뉴진스의 특징은 또 약간 꾸안꾸 뭐 이런 예, 한국형 전형적인 화장품 그 메이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이쪽으로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실적 안 나오는 쪽에서의 엄청난 그 테마성 재료들이 움직였고 이제 보니까 그쪽이 빠지고 나서 보니까 실적이 나오고 있는 화장품주를 다시 봐야 되겠다라고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선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쪽이 움직이는 이유는 진짜. 차트 부담도 좀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그쪽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리븐이 나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하나님께서 혈색이 다른데 외국인한테도 색조가 우리께 먹히냐고. 예, 색조 화장품 우리나라 거 보면 그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네. 파운데이션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한 3가지 호수만 있다면 요즘에는 저도 좀 놀랐는데 7, 8가지 호수 그 이상 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좀 만들어가고 있는, 진화하고 있는 K 화장품입니다. 자, 그러면 K-뷰티하고 K-팝 중에서 지금 투자를 한다면 어디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뭐 둘 다 매력적이다. 뭐 엄마 아빠 자꾸 가리면 안 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아, 예. 네, 지금 근데 화장품도 오늘 보면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하이브는 오히려 이제 엔터 쪽은 좀 그동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엔터 쪽이 조금 더 매력이 있다고 보고 엔터, 있고, 예. 탑픽. 엔터 탑픽은 여전히 하이브로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지금 화장품 쪽은 제일 좋게 보는 쪽. 아모레퍼시픽도 지금은 뭐 괜찮은 자리인 것 같고, 저가 예, 매수 괜찮다. 예. 그리고 뭐 코스메카 코리아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계산해 보면 그닥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와 의외네요. 계속 추적 관찰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화장품, 엔터타픽, 하이브 봤습니다. 조선 이야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실적에 다시 주목하면서 다음 볼까요? 상대적인 이 조선주의 가격 매력이 부각됐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LNG선 관련 기업들의 시세 분출이 오늘 있습니다. 의견은요? 투자의 관점. 일단 뭐 그동안 우리나라가 뭐 수주량은 전체적으로 선박수로 보면 중국에 대해서 떨어졌지만 예. 오히려 기자재 뭐 엔진 관련된 업체들이라든지 최근엔 STX 엔진을 또 HD 현대 한국조선해양에서 인수를 하면서 예. HD 그룹 자체는 이제 대형 엔진부터 중소형 엔진까지 다 라인업을 갖추게 됐죠. 예.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이 엔진들을 어디다가 쓸 거냐. 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배에 넣는 건 당연한 거고 중국 배에도 넣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엔진 관련된 종목들 좋은 시세를 내고 있고 HSD 엔진 같은 경우는 뭐 또 하나오션과 같이 또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예. 또 같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LNG인데 LNG는 작년부터 계속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네. 뭐 싹쓸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맞아요. 중국은 한 2대인가 뭐 수주 받은 아이고,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일단 이 LNG 운반선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한 3년에서 4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만 그 사이에 그럼 기자재들은 계속 들어가죠. 가장 대표적인 기자재가 본행제고 그래서 한국카본이 오늘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그냥 한국카본 말고도 사실은 또 동성와인텍도 같이 가겠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전히 엔진과 그다음에 본행제 그다음에 그 외에 전에 말씀드렸던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또 이제 피팅 업체들 이쪽들도 여전히 계속 좋을 겁니다. 이제 배를 계속 건조하면 부품을 네. 계속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인력난도 많기 때문에 서로 사람 뺏기 전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조선업이 다시 한번 호황이 왔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량 대비 주가가 움직임이 떨어져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예. 갭을 메꾸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 조선 호황기 때는 울산에 지나가는 개들도 네.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한 그 표현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만큼 될까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이클상?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 그 정도까지는 뭐 아니겠지만 예. 그 정도도 또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요? 이제 문제는 항상 지금 뭐 인력난도 문제가 있지만 아마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이 완공이 되면 그 인원들이 다시 또 조선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좀 예. 더 아마 탄력 있게 수주한 물량들도 잘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종목만 꼽는다면?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탑픽을 여전히 현대미포조선을 보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예. 그다음에 이제 꾸준히 끌고 갈 종목은 HD 현대중공업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기자재 업체는 세진중공업 보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자, 조선주 여기까지 하고요. 간략하게 반도체. 앞서서 네. 반도체 지금 봐야 합니다라고 코멘트 주셨거든요. 예, 투자 포인트요.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단기적으로 장비주들은 많이 올라와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기간 네. 조정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조정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갈 것이냐, 무슨 근거로 갈 것이냐라는 예.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반도체 이제
요만큼 개화했다. 요만큼 예. 요만큼 개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쪽 관련된 오픈 AI 쪽 관련돼서 집중을 하고 계시지만 예. 이제 점점 기존의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IT 기업들이 계속 이걸 적용시키면서 활용되는 AI 반도체 칩 시장이 더 커진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이게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뭘 한다라고 하고 싶어도 네이버가 뭘 하고 싶어도 데이터베이스 센터를 못 만들면 인프라 못하겠죠. 구축이 먼저다. 예. 타픽은요?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 여전히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예.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예.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